네, 계속해서 3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FTA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아웃라인을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에 셋탑박스를 수출을 했는데 약 10%의 그 관세 인하를 받아서 3배의 그 무용량이 증가를 했다. 왜? 관세가 철폐되고 인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EFTA, FTA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아까 4개 나라였었는데 그게 이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이 아까 4개 국가가 이제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EFTA라는 국가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이제 대변하는 그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TA의 양자간 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했냐면 원산지 증명이라 중요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요즘에는 외제차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인하도 됐고요. 그다음에 관세 인하도 됐고 예전에는 수입을 좀 금지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육성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외국산 자동차를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뭘로 규제했을까요? 관세로 규제를 했어요. 관세 100%, 200% 올리면요. 일반 차 가격이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차가격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뭐 정말 한두 대가 돈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들어오기도 했고 우리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금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뭐가 체결됐어요? FTA가 체결됐죠. FTA가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도 관세가 인하가 되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자동차를 미국에서 수출을 했고요. 이게 수출국이에요. 그런데 자동차가 전부 다 미국산일 수는 없겠지만 자동차의 그 중요 부품들이 누구였냐면 여기 밑에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멕시코라는 나라는 아직도 인건비가 싸고 그 자체 국가가 아직 정확한 그 입지에 오르지 못한 국가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부품들이 자동차 부품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쪽으로 받아서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받아서 조립을 했어요. 자동차 조립을 했어요. 자동차 조립을 하고 우리나라한테 들어왔어요. 자,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자동차의 휠이 멕시코제예요. 뭐 이 외관이 멕시코제입니다. 멕시코에서 만들었어요. 내장 엔진만 미국 거고 나머지 부품들이 거의 멕시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자동차가 미국산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미국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 미국산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멕시코산의 부품이 물론 100%는 미국산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산지 증명을 띄기 위해서 원산지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서 뭐 우리가 이제 세번 분류 조항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면은 이것은 FTA는 어때요? 양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자국의 산업의 발전과 아까 말씀드렸죠. 무역 교역량을 증가로 인해서 생산이 증가되고 또요.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산업이 어때요? 자동차 산업이 올라가겠죠.
누구한테 특혜가 가고 있어요 지금? 멕시코한테 특혜가 가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게 많은 특혜나 이 사람들한테 뭐가 일어나요? 이익은 창출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가격산 저가격의 미국산 제품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어때요? 반대로 다운이 되겠죠.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유형들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생산되어지고 조립되어지는 그 증명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CO, 즉 Certificate of Origin 해서 이것을 원산지 증명서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회 수입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그 인원들이 보충이 돼야 된다라고 아까 2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회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소,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 이런 육가공업 물건들도 미국에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또 일본산이 우리는 아직 일본하고는 FTA가 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일본의 소가 소를 가공한 그 고기를 미국에 들려서 미국에서 오면 마찬가지겠죠. FTA가 체결돼 있으니까 관세 인하.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은 특혜를 입나요? 제3국이 더 많은 특혜를 입을 수가 있어서 더 우리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고 FTA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산지라고 하는 거는 Country of Origin이라고 얘기합니다. Origin. 이게 원산지예요. 요거는 원산지고 내가 말씀드렸던 Certificate of Origin 이러면 이거 뭐예요? 요거는 원산지 증명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CO라고 얘기하는 거는 Country of Origin에서 원산지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원산지 증명서를 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Country of Origin이라고 하는 것은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생산된 물품의 국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를 말하는 거고요. 동물 같은 거나 식물은요. 그 다음에 공산품, 일반적인 만들어진 거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그 동식물의 경우에는요. 동식물의 경우는 말씀드렸지 그 성장한 국가, 다시 말하면 성장한 국가. 그래서 한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소를 그 나라의 그 원산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를 말한다. 그 다음에 공산품인 경우에 공산품인 경우에 원산지는 뭐예요? 제조 가공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제조하고 또는 뭐예요? 가공이 이루어지고 곳이에요. 요거 국가, 곳,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FTA의 무역 체제에서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FTA가 본질적으로 FTA 체결국에만 무엇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관세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관세 혜택을 주는 그 당사자 간
양 당사국 간의 협정이에요. 한국하고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멕시코가 여기 낄 필요가 없고요. 일본이 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FTA 무역체제의 원산지 증명가 중요한 것은 FTA 본질적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FTA 본질적으로 FTA의 본질은요 뭐냐면 FTA 체결국에만 뭘 준다는 거예요. 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관세 혜택 주는 뭐예요? 당사 국가만 당사자 1국과 2국 이게 한국이면 이게 미국이 되겠죠. 그죠? 이런 당사자 간의 당사 국가 협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국가 협정이다 이거. 여기에만 협정이 돼 있는 나라에만 뭘 주겠다는 거예요? 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FTA 본질이고 FTA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미국산으로 둔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멕시코제라고 붙어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붙어 있겠어요? 부품 그 안에 멕시코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다 그 분해해서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미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우리나라로 FTA 혜택을 받고 들어오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FTA 혜택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아닌 멕시코 자동차 부품 회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약간의 이익을 챙겼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많이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멕시코산 그 자동차 부품이 수입이 증가가 되면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FTA에서는 그 품목별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품목별로 있어요. 여러분들 요 과제는 제가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FTA에서는 품목별로 뭐가 있어요?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원산지 증명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FTA는 제일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FTA에서는 품목별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좀 중요시하고 좀 해야 될 것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에요. FTA 원산지 결정 원산지 결정 기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요거가 어떻게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요 결정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가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서류 작성과 거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라서 다음 해석을 잘라서 하면 여러분들 이해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한꺼번에 한 다음 시간에
이것을 모아서 별도로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런데 원산지 결정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결정 기준을 얘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뭐 어때요? 그 국가 이국에서 특혜 관세를 준다는 얘기죠. 특혜 관세는요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도에 A라는 국가와 FTA를 체결했을 때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준하는 제점부터 철폐를 하지는 않아요. 왜? 갑자기 들어오던 수입 관세에 대해서 철폐를 하면 이 국가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FTA에서 원하는 것이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나라의 어떤 그 산업에 많은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폐가 아니라 감소가 되죠, 그죠? 이 감소가 돼서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프로에 계약하면서 9%, 그죠? 그 다음 해인 2021년도에는 8%, 또 2022년도에는 7%, 뭐 2023년도에는 뭐 5%로 갑자기 다운시켜주고 24년도에는 더 많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7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는 완전 철폐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국가의 관세를 그 국가의 산업을 발전 육성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그 기한을 두면서 준비를 시키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관세에 대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요 우회 수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성 의류하고 여성 의류의 수입 관세가 틀려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이걸 커튼치기라고 얘기하는데 뭐 한번 그래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적지 않고 말로 하겠습니다. 여성 의류를 남성 의류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앞에는 컨테이너 우리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 컨테이너인데 요 앞에 부분에는 뭘 해요? 요 앞에 부분에는 남성 의류를 요 뒤에다가는 뭐예요? 관세가 높은 여성 의류를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관에서 여기만 문 열고 봤을 때 앞에 남성 의류가 되고 뒤에는 여성 의류가 있어서 이것을 관세를 남성 의류로 해서 관세를 낮게 해서 들어오는 이런 편법 수입 이런 것들도 사실은 FTA에서 좀 막아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걸 이제 그 우회 수입 또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 관세 포탈이죠. 어떤 세금을 절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금 포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되면 관세가 점점점 절감 또는 완전 철폐된다. 이렇게 이제 멕시코산처럼 갑자기 둔갑을 해서 나중에는 FTA 체결 국가보다는 제3국에서 그 특혜를 입게 돼서 FTA 그 본질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좀 거의 다 돼서 다음 시간 이제 특혜 관세하고 비특혜 원산지 그거 특혜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양어 관세거든요. 그 특혜 관세 적용 같은 경우는 양어 관세예요. 그래서 특혜용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하는 그 GSP 폼 양지가 있어요. 여러분 복잡하지만 그냥 이건 그냥 흘리기만 하세요. 그 Certificate of Origin of GSP
그 폼 양식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원산지 증명, 서티피케이트 오브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특혜 목적이죠. 그래서 덤핑 방지 관세 등 부가 대상이라든지 이 물건을 이제 국내 들어와서 아까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민 보건 및 자연 보호 목적 또는 생활 환경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그래서 소비자 보호, OEM 생산 중국산 물고기를 예를 들어서 한국산으로 둔갑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이제 특혜 원산지나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원산지 증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는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